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개념을 통한 CNN 모델 분석을 발표할 소프트웨어학과 김유진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인공신경망 개념을 알아본 뒤에 이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리그레서라는 인공신경망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CNN에 대해 알아보고 CNN 모델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하는 실습을 한 뒤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성능이 좋은 인공신경망에 대해 소개하고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는 파이썬 기본 지식이 있으면 강의를 따라오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인공신경망에 대해 알아본 뒤 인공신경망 관련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CNN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지 확인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성능이 좋은 인공신경망에 대해 소개하고 강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먼저 CNN 소개를 하기 앞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공적으로,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알고리즘을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가장 큰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방법, 지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머신러닝, 다른 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개념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 중에서도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특별한 구조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인공지능이 가장 상위의 개념, 그리고 하위의 개념이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중에서 또 하나의 분야가 딥러닝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신경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인공신경망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드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은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경망을 인위적으로,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경망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에서는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력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출력이 존재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많은 신경이 존재하고 네 번째로는 이러한 신경이 임계치 이상에서만 활성화되고 마지막으로 특정 자극에 대해서는 강화학습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경세포 구조입니다. 이 신경세포 구조는 신호를 입력받는 입력 부분, 그리고 중간에서 전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최종 출력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보자면 앞에서 입력을 받는 부분, 그리고 중간에서 입력받은 걸 전달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이 입력을 출력해주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인공신경만도 입력을 받고 이 입력을 통해 중간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출력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망의 특징에는 신경의 막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출력부에서 어떠한 물질을 전달시킬 때 입력받은 모든 물질을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값이 임계값보다 커야 최종적으로 출력부에서 출력됩니다. 만약에 임계값보다 더 작은 이런 미미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자극을 무시하고 다음 있는 이 자극보다 커야지만 최종적으로 출력부에서 출력된다고 합니다. 어떤 자극이 임계치를 넘어야지만 그 자극이 출력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입력 신호를 합산해서 계산해 입력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연산이 필요한데 그러한 연산을 하는 부분을 신경망 속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활성화 함수라고 칭합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활성화 함수의 기본적 형태는 임계값보다 크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계단 모양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계단 함수뿐만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 활성화 함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망에 많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공신경망에도 여러 층을 활용해 많은 노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층은 우리가 처음 입력할 때 사용할 노드들을 의미하는데요. 입력층의 노드 개수에 따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개수가 달라집니다. 입력층 다음으로 은닉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은닉층은 여러 개로 쌓아 올릴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에서도 결과로 출력할 노드의 개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신경망도 신경망처럼 많은 노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입력층, 그리고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입력층과 출력층에 따라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노드 개수, 출력할 수 있는 노드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은닉층을 쌓을 수 있는데 이때 은닉층을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은 노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소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자극이 주어진다면 그 자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화 부분에서는 모든 입력 신호에 대해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신호가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값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마다 각각 가중치를 적용해 임계치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해 특정 입력에 대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와 같이 하나하나 이 각각의 값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해 이 값이 임계치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 특정 입력에 대해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입력층에 입력이 들어오면 각 가중치와 함께 연산해 다음 층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연산을 하는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 인공신경망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통해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인공신경망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 변수를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신경망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학습을 시작합니다. 또한 몇 개의 은닉층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이때 가중치는 예측 결과에 대비 얼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통해 정해집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인공신경망은 입력층, 중간층, 출력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준 뒤 모델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델 컴파일을 할 때는 옵티마이저, 손실함수 등을 선택합니다. 손실함수는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손실함수를 통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손실함수로는 평균 제곱 오차, 교차 엔트로피 오차가 있습니다. 이 평균 제곱 오차는 각각의 예측값과 실제값이 얼만큼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에러를 계산하고 그 에러의 스퀘어값, 즉 제곱값을 구한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가중치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가중치의 값은 손실이 가장 작게 발생하는 최소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하는 손실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지금 예측값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와 실제값이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이 확률값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범주에서는 값이 이렇게 분포하더라 라고 하는 그 확률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실제값의 분포에 예측값의 분포가 맞춰지도록 이동하면 현재 우리가 예측한 결과값에 대한 그 값을 조절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 앞에서 로스 펑션, 즉 손실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다면 지금 그 손실되는 간격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가중치 값들을 얼만큼 수정할지 앞으로 전달하는 과정인 역전파를 통해 수정값을 알리고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 반복해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신경망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설계할 때는 첫 번째,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노드 개수에 대해 정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입력층에는 입력할 데이터와 같은 수의 노드가 필요하고 출력층에는 결과로 나타날 노드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시그모이드, 탄젠트, 렐루 등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손실을 비교할 함수의 방법에 대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손실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에서 학습률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결정해줍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설계 후 코딩을 통해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어의 노드수, 활성화 함수, 손실 함수, 옵티마이저에 정의하고 신경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인공신경망 설계를 바탕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코드로 인공신경망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강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먼저 인공신경망 학습은 다음과 같이 6차례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탐색해 본 뒤 데이터를 알맞게 전처리하고 모델을 설계한 뒤 모델에 대해 학습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보는 방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넘파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넘파이도 불러와주고 먼저 데이터 불러올 때 필요한 모듈들을 다 불러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드 CSV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리드 CSV 파일에서 이 콘크리트 CSV 파일이 있는 저장소를 URL로 입력해서 리드 CSV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구조를 봤을 때 1030개의 인스턴스 그리고 9개의 컬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컬럼, 이 컬럼에 있는 값을 예측하는 타겟 밸류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 널 카운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다 채워져 있고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 이 마지막 데이터 값이 플롯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할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 분할을 진행합니다. 먼저 y를 정의해주고 이 y에는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밸류가 담겨있는 컬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칼럼을 드롭시키고 제외한 나머지 칼럼을 X로 할당합니다. 그래서 X의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가 각각 이런 구조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설계 및 학습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모듈들을 다 불러와주고 그 뒤에 모델 설정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실행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모델 설정을 해줄 것입니다. 시퀀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먼저 모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모델은 시퀀셜이라고 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add를 사용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든 것을 더해줄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댄스, 이 댄스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에 해당하는 층, 즉 은닉층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풋 레이어가 8개의 노드로 같도록 구성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드의 개수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노드의 개수 첫 번째 16개, 그 다음 8개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액티베이션 펑션, 즉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설정해 주었고, 마지막도 출력에도 렐루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우리가 노드의 개수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층 노드는 하나로 설정합니다. 이제 모델 컴파일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모델 컴파일을 할 때는 로스 값은 mean squared error, 즉 MSE로 설정해 주었고요. 옵티마이저는 아담, 매트릭은 MSE, 즉 로스와 동일한 값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 fit 함수를 통해서 모델을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 실행 결과를 에폭시 결과값 등이 함께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해당 실행을 에폭시를 50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총 50번 실행한 값입니다. 데이터셋을 실행할 때마다 로스 값과 MSE 값이 출력되도록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에폭시 값과 함께 실행할 때마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로스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자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형태를 보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 로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생성되었으니 모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모델을 한번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8.16이라고 하는 민 스퀘어드 에러를 가진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해당 모델로 값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때 predict라는 함수를 써서 예측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측할 값은 데이터셋의 0번째 값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예측한 결과값으로 49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값을 보겠습니다. y에는 실제로 52라는 값이 있었고 우리가 예측한 값은 49로 오차가 조금 생기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인공신경망 설계를 가지고 콘크리트 강도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